자, 국경 넘는 것 사살하라. 모든 걸 사살하라. 이게 북한 1호 동지 김정은의 지시사항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정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한 기자. 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오늘 취재가 된 거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한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로도 알려져 있죠. 예. 로버트 박 씨라고 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약 13분 분량의 그 영상 메시지와 함께 본인이 제작한 영상물을 보내왔습니다. 예. 채널A와 동아일보를 통해서 꼭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호소문과 함께였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본인이 실제로 이 사람은 2008년 크리스마스 날 국경을 넘어서 북한에 입국을 했고 예. 거기서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고문도 받았고요. 이후에 다시 풀려나서 지금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탈북자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예. 중국 국경을 넘는 모든 것을 사살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직접 보내온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영상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목소리가 로버트 박 씨의 목소리인데요. 자, 이 수용소를 없애고 2만 명가량의 수감자를 죽였다. 야, 대단한 내용이네요. 네, 그 국제사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흔적을 지워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도 수용소를 하나 둘씩 없애고 있고 그것은 인권유린의 증거를 없애는 작업이 일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례로 2012년 6월에 이미 수용소 22호가 없어졌다. UN 쪽에서 시찰을 나올 경우에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 애시당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라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자, 저 주장이 검증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미 22호는요, 네. 2012년에 없어졌고, 수용소가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 인권위원회, 미국의 인권 NGO 단체죠. 그곳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입수한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예.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라던가 비난 여론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달에 유엔에서는 또 김정은을 직접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거를 없앤다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그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학살을 한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인데 북한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뭐 인권 유린, 그러니까 숫자라던가 예. 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검증을 거쳐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 이런 인권 유린이 엄청난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오늘자에서 동아일보에서도 단독 보도해 드렸듯이 심지어 자신들이 지상 낙원에서 키우는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선전한 아이들, 예.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지난해 라오스에서. 그리고 북송된 지 20여일 만에 북한 매체에 나타나서 우리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남한으로 와서 생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북한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얼마 전에 처형이 됐다는 처형이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명이 강제 북송됐던 저 사진 속의 아이들 중에서 2명이 이번에 얼마 전 8월, 9월경에 처형이 됐고 나머지 7명도 그 수용소에 보내졌기 때문에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속속 전해지고 있어요. 예. 아니 뭐 북송된 아이들을 TV에 출연시켜서 뭐 체제 선전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렇게 참혹한 결론을 맺었을지. 저 화면 속에 체제 선전에 나오는 북한 조선중앙TV 관영 매체죠. 저기서 저 아이들이 지금 문철군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인신매매범, 남한의 인신매매범에게 납치가 됐고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북한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저 방송이 나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들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저렇게 고발이 지금 계속 국제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재미교포 신은미 씨 그리고 황선 전 부대변인 이런 분들은 북한의 인권이 우리보다 더 낫다 이런 주장을 좀 펴고 있는데
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지어 오늘 뭐 저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자신들의 이런 토크 콘서트가 그 종북이 아니고 예. 이것이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다. 예. 이런 주장까지도 했는데 북한이 안내원을 붙여서 보여주고 싶고 연출되어 있는 가정과 현장만을 방문한 것을 보고 와서 예. 마치 북한의 전체를 보고 온 것처럼 본인들이 마치 우매한 백성을 깨우치겠다는 듯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저러지 말고 지금 남한에 와 있는 그 2만 8천 명을 넘는 3만 명을 향해 가는 탈북자 그리고 중국, 라오스 등에는 그 10배가 넘는 예. 지금의 북한의 체제를 견디지 못해서 나와 있는 그 북한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예. 이들을 아마 몇 사람이라도 만나서 제대로 된 좀 얘기를 듣는다면 신은미 씨가 잘못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데서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아마도 그런 탈북자들과 함께 조만간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갖는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도 동조자들이라고 해서 소련을 몰래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인데요. 예. 몰래 들어가서 그곳의 생활을 일부분만 본 다음에 일종의 막시즘이라던가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신은미 씨가 그런 동조자 옛날 냉전 시절에 그런 어떤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신은미 씨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면담을 할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저런 탈북자들, 북한의 어떤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본인의 생각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 이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환 기자, 오늘 언론에 새로운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사망한 김일성이 지금 김정은 1호 동지를 생전에 몰랐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왜냐면요. 예. 백두 혈통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 김정은 보십시오. 할아버지를 따라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라던가 동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할아버지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심지어 몸무게까지도 할아버지 풍채를 담기 위해서 일부러 불렸다는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단 한 번도 과거에 할아버지와 함께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예. 바로 그 얘기는 한 전문가에 의하면 과거에 김일성이가 김정은을 손자로 자기 피부치로 또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다라는 예.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기는 첫 번째는 아니고요. 이미 과거에 이제 일본 언론 측에서도 제기가 된 바 있는데 제 기억으로 약 2년 전에 김정은의 존재는 알았으나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후손으로 유일한 손자는 김정남 그러니까 성혜림의 아들, 유일한 아들 김정남을 인정했기 때문에 김정은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평양에서조차 살지 못했다. 그래서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와 함께 그 어떤 그 평양이 아닌 외곽 지역 특각 예. 별장에서 숨죽여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설득력이 상당히 있게 들립니다. 자, 북한 얘기까지 여기서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